원래요, 제일 좋은 학습법은 육친을 제일 끝에 가르쳐야 돼요.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면 육친을 좀 빨리 가르쳐요. 그러면 사주를 볼 때요, 전부 다 육친으로만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이 팔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러면 우리 선생님이 겁재고 편인에 상관이 있고 이러면 육친부터 가르치면, 우와, 니는 합대 있는데 사유가 합돼서 식상국을 이루네. 니 먹고 사는 거 평생 뭐 어릴 때부터 좋겠다. 겁재가 있으니까 니는 계속 어릴 때부터 뺏겨야 되네. 그리고 일지에 또 비견을 깔고 있으니까 님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 들어있으니 평생 처덕이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말년에 계해가 있으니까, 제가 간여지동을 있으니까 니는 말년에 돈은 있겠네. 육친을 가르치면 전부 다 이렇게만 봐요. 게다가 대운에서 예를 들면 이분이 갑술대운을 지나왔는데 갑술대운 들어오면 평관이네, 또 뭐 비견이네. 그럼 네 평관 들어왔으니까 네 두드려 맞나? 무슨 관제구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관이 맨날 관제다, 안 좋은 글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갑이 들어오면 막 무조건 그런 일이 생겨야 되고, 비견겁제가 들어오면 무조건 뺏겨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친은 원래 처음에 가르치면 안 돼요. 육친은 맨 나중에 가르치고요. 육친과 상관없이 4월은 모내기 하는 시절이에요. 초여름에 큰 산으로 태어났는데, 이 초여름 큰 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도 조금 사주에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초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고 모내기 할 시절이 되니까 비가 와줘야 되는데, 여기 개라는 글자가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수가 간여지동으로 있어도요, 야들이 수로 잘 안 놀아요. 비가 있어도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 뜻한 바를 성취해 나가는데 애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팔자 원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개해가 시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쪽에 있어서 그게 물러서 그게 없는 거예요. 물로써 그거 하다는 이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개해가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팔자는, 그러니까 물이 분명히 간여지동으로 있어가지고 물이다라고 보는 거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흙탕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무게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개는 수로 잘 못 놀거든요. 네 뜻한 바를 못 이룬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왜 못 이루는고 하면, 이 학문이라는 글자가 월에 있어요. 그리고 무토라는 글자는 사의 걸록이에요. 걸록은요, 내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무는 그때 병정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서 그냥 똑같습니다 하고 지나갔지요. 근데 무일간에서 사는 걸록이고 오는 왕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록이라는 글자가 편인이든 정인이든 상관없이 나의 뜻이 지상에 실현돼 있는데, 요때 이제 육친을 쓰는 거예요. 인수가 사유 합이 되면 생지, 인신사해. 생지는요, 항상 왕지하고 합하면 야는 늘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암만 공부를 잘해도 인수가 희생을 당해야 되니까, 그 팔자 원국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뜻이 한번 꺾여야 되니까, 공부를 암만 잘해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나 서울대 갈 거예요. 걔도 서울대는 안 돼. 그렇게 선 그어줄 때,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공부를 중간에 꺾이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되고, 진사술해 중에 세 글자가 들어있지요. 진사술해, 이게 찰나지망인데, 예, 죄송합니다. 뜻하지 않게. 내 팔자가 나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술의 찰나지망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글자예요. 팔자를 딱 봤을 때요, 바보와 천재를 오가는 글자가 진사수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진사수레는 그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그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사는 땅에 펼쳐놓은 그물이고 물에, 수레는 하늘에 펼쳐놓은 그물이에요. 그물은 특히 진사수레가 있는 사람은요, 선생님 낚시하시면 안 돼요. 예, 사냥도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사술해 네 글자 중에 세 개를 들고 있는데 진사는 요렇게 통틀어 가지고 찰나지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찰나지망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낚시, 사냥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생에 내가 그러한 행위를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생에 나올 때 진사수레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물을 펼쳐가지고 물고기 갑자기 확 이제 잡는 거. 수레도 하늘에 그물을 펼친다라는 뜻이니까 그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물을 펼쳐가 잡는 거니까. 이런 글자가 딱 보이는데 신약하면 그 사람은요 이 진사수레의 해로움을 당해요. 나는 진짜 암만 노력해도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가족끼리 헤엄치다가 그물에 잡혀가거나 낚싯바늘 권리가 사라지듯이 막 하늘 나는데 총알 맞고 툭 떨어지는 새들처럼 야들은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요 갑작스럽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좌절을 맛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신강한 사람들이 이 글자를 들고 있으면 그 권력을 누리고 이게 압수수색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잡혀가니까. 근데 신앙해야 압수수색을 내가 써먹고 신약하면 내가 그런 거에 당하거든요. 압수수색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있는데 이 묘가 식신이지요. 근데 요 묘술은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줬었어요. 유라는 글자하고 세 개가 있으면 원래 의료 의학에 쉽게 가담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수수색을 하는데 내가 남을 돌보고 먹이고 그런 뜻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든 직업이든 꼭 활용하게 돼요. 육친을 제일 끝에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육친부터 알면 팔자 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원래 집 팔리겠어요. 우리 합격하겠어요. 이런 거를 물으러 갈 때도 있지만 진짜 내가 많이 깝깝할 때는 깝깝한 게 몇 년 되면 내 팔자가 왜 이렇지 싶어가지고 철학관 가잖아요. 근데 니는 원래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말만 딱 해주면 확 돌 때도 있잖아요. 나 원래 진짜 안 좋은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요. 그거를 대답 못 해주는 셈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격을 몰라가지고. 이때 격이라는 말은 아직 한 번도 선생님들한테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 또 중고급 얘기예요. 이분은 사가 월지에 있으니까 이분은요. 편인격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요 월지에 있는 글자들 중에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드러나면 천간에 드러난 글자를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 이게 산데 위에 기가 아니고 올 수는 없지만 사 안에 뭐 들어있는 글자가 이미 드러났다면 이거는 편제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또 이 글자가 삼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글자는 삼합을 따라가 가지고 식상격 이렇게도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격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격을 똑바로 찾아야 되는 이유는 격을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대운에 발복한다 용신을 찾을 수 있어요. 격은 그렇게 내가 어떤 대운에 발복하고 나의 삶은 이렇게 살 것이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육친 알면
내가 왜 공부를, 그래서 나는요, 공부를 좀 했는데 왜 안 돼요? 하면, 친만 보면 그 격을 몰라요. 그래서 네가 부자 그릇이다, 가난한 그릇이다, 그거는 이거에서 결정이 다 돼요. 그래서 육친을 제일 끝에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니는 이 글자가 인수인데 합이 돼가지고 인수가 사라져서 공부는 네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 근데 사주에 만약에 의료의학에 일할 사람인데 아닌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힘든가요? 힘들지요. 계속 내한테 맞는 일을 찾아가게 가게 되는 과정을 늘 고민하게 돼요. 초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원래 초여름은요 무조건 초여름, 여름, 한여름 다 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물만 보이면 살아가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이분이 이게 개가 물로 놀지 않아도 오행상으로는 개는 뭐예요? 수. 그러니까 초여름에 물을 어쨌거나 뒀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 그게 전제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운이 뭐 갑술 예를 들면 갑술 을의 대운 뭐 이렇게 오면 뭐 니는 어떻다. 혹은 갑자 을축이 오면 니는 어떻다. 이거는 대운을 보고 첨삭을 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니는 거지 팔자고 니는 부자 팔자고 이거는 8글자 안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 네가 봄날에 태어났으니까 나무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자연법 얘기예요. 쌤 팔자가 아내 팔자. 예. 쌤 팔자가요. 좋든 싫든 간에 이분도 그렇고 사주예요. 그 합이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를 생산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편의는 원래 나만의 특별한 기술, 학문 공부예요. 그게 상관하고 합하면서 식상 일밭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합으로 계속 절대로 약하지 않은 팔자니까 이 토를 이 합으로 금을 생산해내 가지고 계속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의식주가 그래도 보장을 받는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 쌤도 식신, 재, 합, 식신생재, 화생토 일주에서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쇠지. 쌤은 을축이라는 글자가 쇠에 해당돼요. 쇠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쌤 불면증이 있다 있잖아요. 예. 원래 을축일주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밤에 나다니는 거 좋아해요. 자, 근데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 보세요. 을이 깔고 있는 글자가 축 밤이에요. 그러면 내 앉은 자리가 밤이니까 내가 밤에 하는 거를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축은 한겨울 동지섣달이에요. 그 동지섣달에 뿌리 내린 이 을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을일가는요 밤에 하는 거를 활발히 해서 내한테 득이 없어요. 이때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닌다는 것 중에 다른 개념으로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을축일주는요 밤에 싸돌아다니는 거에 준하는 걸 하면 돈이 안 돼요. 밤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밤에 잠을 자야지요. 쌤은 용신이 병화니까 이때 병화는 그 밝음이기도 해요. 근데 자축 밤 위에 떠 있는 병화 밝음이니까 어둠 세계를 쌤이 자꾸 밝히고 싶은 게 선생님의 살아가는 목표예요. 그냥 일주로 오늘 설명할 때는 을축은 밤에 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게 득이에요. 돈대요. 그러니까 밤에 원래는 자야 되니까 자고. 근데 을축일주가 밤일을 만약에 그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듯. 맞아요. 그런 뜻은 있어요. 나는 밤이라 60갑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을축이면 천간으로는 경과 합하고 축은 자를 땡겨서 육합하고 야는 또 사유축으로 놀고 요런 뜻을요 다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놓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계묘일주는 묘가 유를 못 오게 하죠. 그것처럼 야가 뭐를 못 오게 하고 충으로 못 오게 한다라는 말은
충 때문에 못 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임신일주 60갑자들 중에서요 제일 못 사는 일주가 임신일주예요. 못 산다고 금전적으로 제일 힘든 일주. 임신일주는요 보면 이 신이 항상 육합하는 글자가 사이기는 한데 이게 합도 되지만 형도 돼요. 결국 사를 부러뜨리고 야가 늘 땡기는 거는 비겁만 땡겨요. 그리고 이 편인이 식신을 못 오게 해요. 식신은 간지 중에 아니죠. 십성 중에서 가장 좋은 글자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밥 먹는 게 열리는 거. 근데 그거를 신이 못 오게 하고 불쌍한 일주들 중에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신일주예요. 내중에 팔자에 잘 모르지만 겨울 되면 제가 캐치에 선무당 될 수 있다고 팔자를 탁 봤는데 태어난 날이 임신이더라. 어느 자리에도요 인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범인자가 이 두 글자가 서로 충돌해 가지고 충은 시소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느 한 시절은 야가 힘이 좋았다가 한 시절은 야가 힘이 좋았다가 이게 시소를 탈지언정 인이 들어와 가지고 신을 부러뜨려 놔줘야 밥 먹고 사는 문이 열려요. 새우는 좀 약해요. 근데 이거는 팔자 원국의 다른 글자를 다 보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 애법 있어요. 자, 그 다음 무진. 관대지는 다 힘이 없는데 무진은 내가 진이 비견이라 가지고 힘이 그래도 약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60갑자들 중에서요. 암합을 하는 일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지는 진 중에 을개무 들어있지요. 그러면 요 무가 진 중에 개수하고 이렇게 암합해요. 을사일주. 사 중에 무, 병, 경, 들어있지요. 요 안에서도 을이 경하고 암합해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하고 암합하는 일주들은요 변덕이 심해요. 했딱했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약만 조금 있을 뿐이지 일지와 암합하는 일간들은 다 변덕이 있고, 그리고 무지는 들어는 봤을 거예요. 백호 괴강 그런 얘기 들어봤지요. 괴강살, 백호대살. 무진이 백호대살이에요. 괴강살. 무진을 뭐 괴강에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된다, 뭐 그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진은 그런 식의 무서운 살이에요. 원래 내 태어난 날이 백호대살, 뭐 괴강살 이런 날에 태어나면 일단 고집 세고 밀어붙이고 내가 낸데, 우리 선생님도 한 고집 하시는 분이에요. 무술 괴강살 이래가지고 백호 괴강 이런 것들을 까는 사람들은 독특한 성향이 좀 있는데, 제가 아는 무진도 다 그런데 정말 땡뽀예요. 구두쇠. 진중에 자수개를 숨겨놨잖아요. 이 수를 암장하는 글자니까요. 내가 돈 창고를 내 밑에 깔아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깔아놓고 원래 돈은요 묻어놓고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숨겨놓은 거 잘 안 내놔요. 친구 중에 무진일주 하나 있는데 제가 맨날 가보면 만년하면서 욕하는데 대구 사투리예요. 만년. 경상도도 써요. 만년 감사. 팔자요. 굉장히 부자예요. 보면 지지예요. 축축 진축이지요. 토를 다 깔아놨어요. 그 내가 무일간이니까 한겨울에 무토라 가지고 이게 힘은 없는데요. 토토토 일색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신앙한 아예요. 게다가 시간에 무게합을 해놓으니까 무게 천간합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무게합은요 지만의 독특한 알 수 없는 고집 그런 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야도
절대 싸움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아요. 이 무진일주가요. 그렇게 구두쇠 기질이 있어요. 무진일주가 땡보 기질이 있어요. 이거는 무진일주는요. 뭐 사주 원국을 막론하고 무조건 무진은 땡보다. 있어도 안 쓰는 아구나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땡보예요. 무진은 다 그래요. 그리고 진 깔은 사람 없지 예? 없어요. 원래 진이 뻘밭이에요. 조금 조심스러운 글자가 진인데 용진자가 용이 원래 그림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진은요 더러운 글자거든요.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진일주는요 특히 뭐 시에든 월이든 어디에든 진이 하나 더 있으면 진짜로 잘 안 씻어요. 진짜 그래요. 기질이 있어요. 이 무진은요 또 어떤 기질이냐면 진이 용이잖아요. 지가 임금 우리 왜 골룡포 할 때도 이 옷에 막 용 그림 있잖아요. 지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는 공주였어요. 백호대살이 팔자에 이렇게 있다를 지 태어난 날에 있다라는 말은 백호는 원래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광지사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격이 조금만 틀어지고 뭔가 대운이 안 좋으면 철을 앞세운다. 혹은 제가 아빠를 뜻하기도 하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갑자기 급하게 많이 크게 아파서 그렇게 부선망에 해당하는 모습을 많이 띄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멀쩡하게 계속 잘 계셔 그러면 처가 갑자기 그 백호사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좋게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운이 무진에 숨어 있어요. 무진은 비견을 깔아서 야는 절대 약한 글자 아니에요. 팔자에 있어가지고 진월의 무토는요. 이거는 자월의 갑일간처럼 이미 비견을 깔았으므로 약하지 않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도 야는 토기는 토라도 물 묻은 토 뻘밭이라 가지고 무토가 뭐 자나 신이 와가지고 합수가 되면 산이 확 허물어지고 이런 뜻은 무일간한테 있어요. 그래서 무진은 강약을 논할 때는 잘 봐야 돼요. 단지 무진 일주가 백호살이라 가지고 지가 한번 흉폭한 힘을 드러낸다라는 뜻은 있어요. 임술 편관이에요. 술이 임술은요 똑같이 관대지인데 술 다음에 해자축 수가 열려 가지고 임술도요 지가 강한 줄 알아요. 이때 강한 줄은 지가 강하단 말이 아니지요. 임술도요 백호살이에요. 살들이 무진, 무술, 임진, 임술 이런 글자들은 경술 이런 것들은요 경술은 괴강살인데 그 야들은 백호 괴강이라는 살이 중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야도 지가 임술 백호살이니까 살을 지니고 있으니까 지가 강한지 알아요. 한 번씩 지 성질을 그렇게 드러내는 건데 강하다고 착각하는 일주예요. 이 임술은 지가 관을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근데 임은 수로 놀고 술은 인호술 화국으로 놀아요. 하니까 이 수화가 그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술이 나를 공격하는 글자이니까 이 임술은 내가 공격을 안 받으려고 살라고 다른 일주들보다 권모술수가 굉장해요. 눈치 빨라가지고 야가 욕하네 그럼 내가 얼렁뚱땅 다른 말로 대받아치고 약삭 빠르게 이런 뜻이 임술한테 있어요. 그래서 임술이 지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그러니까 요랬다 저랬다 했다 하면서 원하는 걸 잘 얻어요. 당연히 임술도 술 중에 정화랑 임술이 암합하지요. 그래서 야들도 변덕 많아요. 그리고 정임합은 음란지압이에요. 애교가 임술일주도요. 지 필요하면 애교가 철철 넘쳐요. 임계일주는 원래 남편 덕을 논할 때 기본 덕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근데 임술일주는 이게 백호살이니까 가끔 험악한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난다면 이때 험악한 기준은 뭐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고 약간의 뭐 우리 남편 조폭이에요. 깡패예요. 하면 그런 남편이 도둑수로 잘 갖다 줘요.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임술일주가 남자라면 처덕을 논할 때는요. 마누라가 잔소리 진짜 많아가지고 나를 좀 많이 들들 볶아서 못 살게 해요. 우리 마누라 고집이 황소 고집이에요. 그런 식의 처로 인한 애로도 겪으면서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대지이기는 해도 야들은 다 힘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관대지인데 음간에 해당되는 정미, 기미, 개축, 야들은 실제 힘이 있어요. 정미일주는 미가 사오미 화국의 미지요. 그래서 미가 식신인데 제가 아는 정미는요. 하나같이 돈 욕심도 굉장하지만 지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물고요.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잘 포기하지 않아요. 정미일주들이 집착이 굉장해요. 그리고 성격도 급하고 그 12운성할 때 그 왕지에 해당하는 글자 특히 양간의 왕지는 전부 다 양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음간의 양인은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강하게. 근데 원래 관대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음간한테는 양인이에요. 그러면 정미일주의 이 미 양인이고 기미일주의 미도 양인이고 개축의 축도 원래는 양인이에요. 근데 양인이 양간이 양인을 쓰는 거하고 음간이 양인을 쓰는 모습이 약간 그 강약이 차이가 있고 까른 글자들이 겁재가 아니라서 야들은 양인이라도 양인이 그 강함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가 겁재지요. 양인사를 직접 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간은 전부 다 겁재가 양인인데 음간은 미가 식신이고 김미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고 개축은 편관이에요. 그래서 음간의 양인들은 글자들이 무조건 겁재가 아니라서 파워가 양간보다는 주는데 이 정미 같은 경우는 미가 양인이라 가지고요. 그때 끈질김 급해 가지고 야들이 핥힐 때는요. 또 한 아픔 해요. 그리고 이 정미일주가 식신을 깔고 있어 가지고 겉모습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야들은 야시도백이에요. 왜 야시도백이냐 하면 정미가 그 공망을 논할 때 정미일주는 인수가 공망이에요. 인수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비었다 이런 뜻이니까 인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못 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는 그렇지요, 맞아요 막 예쁘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은 또 지멋대로예요. 미가 해묘미의 미예요. 해묘미 미의 미는 미는 또 안일 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정의 미라 가지고 야들은 오늘은 요 말 해놓고 이 정미일주가 그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들하고 얘기할 때는 꼭 기록을 해놓거나 확답을 받아서 명시를 잘 해놔야 돼요. 오늘 이래가지고 이거 사면 오늘은 요 내가 10원 깎아줄게. 걔가 내일 가가지고 10원 깎아준다 했잖아. 하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내가 말 안 하면 지멋대로요. 제값 다 받고. 그런 게 정미일주예요. 근데 야들이 깡아리가 있어가지고 속에는 양인이라서 칼을 늘 갈고 있어요. 너 그랬지? 한번 두고 봐. 카는 게 정미일주예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도요. 이분도 기유년, 기사월, 무술일 개잖아요. 이게 기유 기사가 천간에 기기 겁재를 달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 친구도 되고 내 형제도 돼요.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한테 형제가 여러 명 있어요. 한다면 그 형제들 중에
기후에 해당되는 형제, 기사에 해당하는 형제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후일주 장생지를 깔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지에. 그래서 선생님 형제들 중에 기후에 해당하는 성격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면 그런 사람 있어요. 기사에 해당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글자도 선생님도 경술, 이모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경술 일주에 대해서 읊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경이 선생님한테는 남편이니까 경술연이니까 이 남편이 경술의 성향을 띠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갑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임일간이 요렇게 정미생이잖아요. 그럼 다른데 재가 없고 정미 요게 정화가 재니까 제가 여기만 있다면 이 정미의 모습을 읊어줘도 돼요. 니처는 이런 여자야. 이런 그렇게 뭐 하는 모습이 행동이 있어요. 이 정미가 어쨌거나 일주 자체는 말을 했다가 딱 바꾸기 때문에 의리도 실제 조금 없는 면은 있어요. 포장을 잘하는 사람. 네가 양인이니까 양인은 극단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들이 한번 막 배째락하고 가면 갈 때까지 나도 가본다 이런 뜻이 정미한테도 있어요. 기미. 기미는요 비견을 일지에 깔았지요. 근데 이 미는 원래 사오미 화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미중에 정화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기미일주들은 다 끈기가 있어요. 참을성이 있고. 그런데 기미도 똑같이 양인이니까요. 야들이 아씨 싫으네 하면서 한번 확 찢겨가지고 끄 하면 기미도 굉장한 강단이 있어요. 그 갑이 미에 임묘해요. 목이. 기미일주 여자들은요. 원래 그 미중에는 너무 그 정을 기 들어있지요. 물이 한 국물도 안 튀어 있어요. 그래서 기미일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요리를요 굉장히 잘해요. 지한테 남편 쪼물려가지고 물 갖고 와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병진일주가 남편을 데리고 노는 모습하고 기미일주가 남편을 데리고 노는 모습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수가 임묘하고 목이 임묘해가지고 관이 있고 하는데 병진일주는 수시로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해야 되는데 기미일주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미가 남편을 더 훨 잘 데리고 놀아요. 병진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한테 자 애인 생일 불러보이소 해가지고 혹시나 그 만난 여자가 개축이면 아 참 안 됐습니다 얘기해줘요. 개축은요 육식갑자들 중에서 참 여자로서는 좀 그 여자인 매력이 덜해요. 애교가 나와요. 개축은 그냥 내가 관을 깔았기 때문에 자존심만 굉장히 세고 지 고집만 있어가지고 밀어붙이는 힘만 있고 그리고 개축은 축 자체가 양인이기도 하지만요. 개축이라는 글자가 백호대살이에요. 일간이 임이거나 정화일간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자로 치면 애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가 필요하든 안 하든 필요할 때 평상시의 모습이 애교가 없어도 내가 좀에만 필요하면 애교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축은요. 그 축 중에도 개신기밖에 없고 정화를 애교의 기본이 되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충으로 못 오게 해가지고 애교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개축일주가 끌어당기는 글자가 축이 사유축 금국으로 놀잖아요. 그래서 나는 금국으로 노니까 금의 생조를 받는 물이니까 나는 청렴해 깨끗해 그런 식의 뭐 자존심만 있지 살아가면서 좋은 거 이런 거는 좀 없는 사람이에요. 축에서 원래 인수를 끌어다 묻어가지고 개축일주는요 밀어붙이는데 그 생뚱맞게 모험적으로 모험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걸 한번 해볼까? 야 그거 정말 모험인데 니 그거 투자하면 되겠나?
야, 그건 정말 아니야. 이건 진짜 신중해봐야 돼. 아, 그래도 나 한번 마음이 동했어. 해볼 테야. 그런 식의 모험심이 있는 일주가 개축일주예요. 관대지를 깔고 있는 이 아들, 음간의 관대지 아들은 힘이 있어요. 개축을 남편으로 쓰잖아요, 축을. 그래서 남편에 관한 애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호대사를 일지로 깔았다라는 말은요. 그 배우자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흉폭한 일, 이때 흉폭한 일이란 말은 힘 있는 일에 종사를 해야 배우자가 혹은 내가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흉폭한 일 중에 하나는 군인. 우리 왜 난요 뭐 물으러 갔더니 내보고 우리 아보고 경찰 하래요, 군인 하라 해요. 이런 말은 그 직장에 해당되는 관 혹은 내 태어난 날 이런데 백호살 괴강살이 있으면 대부분 한마디씩 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야 니 잘 살아. 그게 백호살의 힘이에요. 록을 깔은 일주가, 자, 야들이 록을 깔았다라는 말은 가녀지동, 말 그대로 거목 뿌리가 튼실한 나무다, 그지? 갑인의 고집은요 참 대단해요. 뚝심이 있고. 근데 이 비견 갑을 깔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기술자, 전문가 이런 뜻은 있어요. 갑인은 하나같이 다 지멋대로예요. 이때 걸록을 내 일지로 깔았다라는 말은 식신상관을 깔아가지고 내 멋대로인 것처럼 내 멋대로 하는 기질이 굉장해요. 내가 낸데 자존심도 세고 힘이 있는 일주다 보니까 지 쪼대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자만심이 대단해요. 남녀가 조금 쓰는 모습이 좀 다른데 여자는 갑인일주가 아까 전에 고란살 얘기했지요. 그런 것처럼 고란살이에요. 그래서 남편 복이 없어요. 이 인에서 관을 못 오게 하잖아요. 관을 못 오게 해요, 충으로. 하니까 내가 낸데 나를 조절해주는 관을 못 오게 하니까 지멋대로 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여자는 남편 덕이 조금 부족하고 남자는요 갑인일주 치고요 용기 자존심은 있는데 또래 아닌 사람 없어요. 갑인일주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을 실제 잘 지키지 않아요. 이 갑인이 해딱해딱거리는 거는 특히 남자는 내가 양이므로 일주가 음에 해당하는 일주거나 연월일시 사주 원국이 음판이면 남자는 살아가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남자가 갑인이라는 말은 이 갑인이 완전 통으로 양이지요. 양기태가가 돼가지고 일생 바쁘게 쫓아다녀야 돼요. 뭐 때문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좀 고단해요. 바빠요. 남자는 늘 바쁜,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그리고 인이 남자가 양이라서, 그리고 인은 항상 오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야들이 깡말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화기중천해가지고. 하니까 남자가 갑이는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확 불을 질러야 되니까 오늘 요랬다가 확 해가지고 내일은 족하고. 그래서 갑인일주하고요 약속하면 화딱질나요. 금방 해딱해딱거려요. 경신일주 똑같은 걸록이에요. 그런데 갑인은 양이고 경신은 통으로 음이에요. 그러면 야는 갑인은 남자가 불편해요. 그러면 경신은 음이니까 여자가 경신이 불편해요. 둘 다 또래예요. 이때 또래인데 당연히 갑인은 여자는 또래 기질이 덜해요. 여자한테 갑인일주 보고 또래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경신도 그러면 여자한테 니 미친년 맞아 칸 맞아요. 근데 남자가 경신일주면 니 좋겠다 니 쪼대로 살아서. 근데 이때 기질이 달라요. 경신일주는 자기 속을요 금방 드러내지 않아요. 갑인이라는 글자는 통으로 양이라 가지고 그 숨기는 모습이 좀 없어요. 근데 경신은 음이에요.
경도 음이고 신도 신자진 음. 그래서 경신이 하는 말들은요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경신일주는요 그 지멋대로인 기질이 굉장하고 근데 이 경신이 신이 신자진 수국으로 놀기 때문에 신자가 식상이지요. 그래서 경신일주는요 항상 부지런해요. 신이 단절을 의미하죠. 금이니까. 그래서 야들이 아이다 하면서 끝낼 때는요 또 확 잘라요. 그리고 경신은 갑이는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지멋대로 해도요 갑이는 밝음이라 가지고 수긍을 잘해요. 그렇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거는 맞네. 그럼 수긍하는데 경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만 세요. 록을 깔은 일주 중에 하나가 을묘예요. 을묘는 을은요 그 세력을 쫓아가는 일주예요. 특히 양간은 갑병무경임 양간은요 내가 드러난 그 밝다 어둡다 그 양이다 음양할 때 양이라 가지고 내가 낸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양간은 기를 쫓아가고 이때 기는 남자니까 이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이런 뚝심 이런 게 양간인데 음간은 세력을 쫓아가요. 그래서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음간은 조금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광 팔면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그러면 양간은요 몸무도 호닥 하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꼬랐으면 밀어붙여야지 하면서 고옥 하고 외쳐요. 근데 음간은 섞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는 거 보면 맞나 하면서 싹 세력을 막 쫓아가요. 네가 요번에 고를 불렀으니까 내가 요번에는 최소한 3점 내지는 돈을 꼴지 않겠다 싶으면 음간은 요렇게 네가 한번 죽었으면 뭐 왜 눈치 봐가지고 내가 한번 쳐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음간은 세력을 싹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이제가 밝아요. 이제가 밝은 일주 중에 하나가 을묘예요. 그래서 손해를 안 봐요. 똑같이 비견을 깔았기 때문에 고집 굉장하고 을묘는요 묘가 육합을 하는 글자들을 원래 일주를 볼 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묘가 항상 수를과 육합을 해요. 정제 하니까 늘 돈돈돈돈 하는 일주 중에 하나가 을묘예요. 내숭백단이에요. 겉으로 내숭 떠는 거를 보고 다 이러할 것이다 판단하면 안 돼요. 비견을 깔은 거 마지막 하나가 신유일주예요. 비견을 깔았다라는 말은 지가 힘이 있으니까 다 지멋대로 하는데 비견만큼은 또 그 지멋대로 하는 것 중에 비견은 유가요 홍념살이란 뜻이 있어요. 붉을 홍자에 그 홍념은 인기별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인기별을 내 몸에 달고 있으니까 영웅심리, 호승심이 있어요. 단체로 술 먹다가 남자들 왜 술 먹다가 야야 저 예쁘다 하면서 가가 막 말해봐라 내지는 뭐 무슨 불의의 일이 막 생겼을 때 막 등 떠밀며 아니다 니가라 이렇게 하면 꼭 나서는 일주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신유예요. 니 잘한다 하면 그래? 하면서 내가 막 깨져도 한번 들이대보고 그게 신유일주예요. 교육 유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많은 일주 중에 하나가 신유일주예요. 신유유를 깔은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도 많고 학원가에 가보면 좀 인기 강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신유일주가 많아요. 이 신유가 똑같이 독불장군이기도 한데 야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번 한다 하면 왕지를 깔은 일주가 병호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에요. 고집도 당연히 엄청나겠지요. 그 양간에 왕지를 깔았다라는 말은 일지가 다 양인이라는 뜻이에요. 양인은 전부 다 뿔은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든 뭐든 한 번씩 뿌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특히 병호는 수기가 물이 한 방울도 안 튀어 있지요. 병호일주가 남편이라 하면 그 집 남편은 폭군일 소지가 아주 많아요. 뜨거운
기운, 화기운이 늘 술을 확 땡기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병호일주 남자는 다 바람제이다라는 일지에 겁재가 깔려 있으니까, 양인이 깔려 있으니까 배우자의 외정이 실제로 많아요. 나도 바람을 잘 피우지만 내가 뺏겨야 되니까,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우리 마누라도 우리 남편도 한 번씩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병호 자체가 겁재니까 이런 사람은 늘 뺏고 뺏기는 게 몸에 나도 모르게 익어 있지요. 그래서 의심병이 많아요. 의처증 이런 거 있지요. 다른 거는 다 믿는데 나는 니만 못 믿어. 니만 누구 내 마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새 왜 그 인터넷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폭군 가장이 많듯이 병호일주가 스토커라면 진짜 몸살려야 돼요. 하다 안 되면 병호는 진짜 때려 부수거든요. 주의를 해야 돼요. 병호일주가 예를 들어서 나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못 살겠어요 하면 병호일주는요 배우자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양밥처럼 다른 사람 한 만나보세요,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무호 또 왕제를 깔았죠. 이 오화도 겁재양인이에요. 다 뿌옇고 지나가는데 야는 겁재양인이고 야는 정인이에요. 그러면 병호하고 무호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 똑같이 고집은 센데 무호는 진짜 그 고집의 말도 못해요. 남의 얘기 절대 안 들어요. 성질도 병호도 불가같지만 무호 또한 성질 대단해요. 말 그대로 꿈쩍도 안 하는 태산이란 뜻이에요. 병호는요 겁재를 깔았기 때문에 성질이 진짜 하다하다 끄는 게 표가 나요. 근데 무호는 끈끈해요. 뚝심 있게.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할 뿐이고 절대 꿈쩍거리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말로 꼬시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임자 똑같이 양인을 깔았는데 지멋대로 하는 것들 중에서 양인 깔은 일주들 중에서 제일 제멋대로 하는 1등이에요. 임자 일주는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임자가 물이 통으로 막 흘러줘야 되니까 지멋대로 기질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임자는 임수가 원래 바닷물 이런 표현 쓰지요.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었는데 큰 바닷물이니까 물속은 알 수가 없어요. 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바닷물길 속이라 가지고. 근데 임신일주도 불쌍한 일주 중에 하나였어요. 임자일주도 식상공망이라 가지고 인묘 식상이 공망이라서 임자일주는 식상을 잘 못 써요. 자수는 그때 12지지 얘기할 때 한 번씩 설명을 드렸지요. 자가 목을 생하는 일주 맞습니까? 글자 맞습니까? 못해요. 자는요 신자진 수국의 궤도고 이는 인옷을 화국의 궤도예요. 그래서 자하고 이는 격각이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지. 이 격각은요 궤도가 달라가지고 융화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는 잉을 생을 못하고 그러면 묘는 자묘 형이 만들어지지요. 식상을 잘 못 쓸 뿐만 아니라 임자일주한테 임묘가 여자라면 자식이지요. 자식을 잘 키운다 이런 뜻보다는 자식이 잘났다면 지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잘 된 거지 내가 자식을 바르고 예쁘게 잘 키웠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식상을 잘 못 써요. 임자일주는 머리는 참 좋아요. 수가 하나 있어줘야 똑똑하다 할 때 그 똑똑한 개념이 좀 설 수 있어요. 원래 수는 저장한다 라는 뜻도 있지요. 음축하니까. 임자는 그 깊은 바닷물 혹은 그 캄캄한 밤중에 뭔가를 자꾸 집어 넣어 가지고 깜깜하게 감싸듯이 지혜의 저장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똑똑한데 대신 임자는 바닷물이고 컴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져요. 자가 똑같이 양인이지요. 식상을 잘 못 쓰지요. 다른 일주도 다 이 겁재를 깔면 그런데 임자일주는요, 특히 낙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많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임자는 물이라서 항상 흘러줘야 되는데 물은요, 흐르는 거를 못 맞게 탁 가두면 바로 썩어요. 그래서 임자일주는 한 군데 머무르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임자 자체가 홍념살이에요. 신유일주처럼 홍념을 깔아가지고 누구나 다 임자를 한 번씩 쳐다보는데 남자 의사분인데 이분이 임자일주거든요. 이분이 어떤 특기가 있냐면 보시면 지지가 전부 다 자진자진 합대가 물밖에 없죠.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정말 박학다식하고 명리 공부도 좀 많이 오래 했어요. 그 자기는 의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언젠가는 철학가 할 거다 하면서 이분이 술집 가면요 아가씨 정말 잘 꼬셔요. 제가 한잔 하면서요 옆 테이블에 여자를 꼬셔가지고요 잘래요 하면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진짜로 묻지 마 하면서 근데 의사라고 대놓고 꼬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말만 했는데요. 술 좀 먹고. 근데 그게 홍념살 힘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 살이 있다. 홍념살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임자가 물이라서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임자가 겁재니까 물이니까 첫 배우자 당연히 자진으로 수니까 한번 보내야 되고 계속 여자를 바꿔가면서 만나는데 여자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여자를 절대 오래 못 만나요. 네, 그냥 확 끝까지 계속 흘러다녀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같이 얘기해 보면 진짜로 똑똑해가지고 의사니까 당연히 의료의학 이런 계통은 당연히 빠삭하겠지만 같이 횟집을 가면 물고기에 대해서도요 바삭하고 이 집 가면 뭐에 대해서도 바삭하고 정사 겁재를 깔았다 그지? 근데 정사는 겁재를 깔았을 뿐이지 저 사가 나쁘게 정사가 그거는 고란살에 해당하기는 해요. 이 정사는요 천간의 정이 임을 끌어당기니까 일단 말도 조곤조곤하고 여자라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맛이 있어요. 남자라도 정사일주는요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요. 근데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불덩어리니까 성질은 한성질 하겠죠. 게다가 추진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변화 변덕도 크고 그리고 이 사가 항상 사유축 근국 재로 노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누구와 만나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살다 보면 처음부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배우자의 관계가 겁재니까 매끄럽지 않다, 해로가 잘 하기 어렵다 이런 뜻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해로한다면 나 우리 마누라 우리 배우자만 봐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산은 허물을 벗는다 했지요. 기본 허물 벗는 모습은 다 갖고 있어요. 대놓고 그냥 나 이래 하는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정사일주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는 않지만 무조건 사기치면서 내 목적을 챙기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남의 형편 상황 봐가면서 이익을 챙기지 그냥 대놓고 사기치고 그런 일주는 아니에요. 왕지 깔은 일주 중에 하나가 기사예요. 무하고 기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기는 똑같은 토지만 무는 그렇지 않아요. 양간이라 가지고 사람이 말 그대로 양의 모습을 띠는데 기는 음토라 가지고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실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도 사가 정인이기는 하나 이 사람이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비밀이 실지 많아요. 사가 정인이고 그래서 기사일주들은 또한 자기 주장 고집이 강한데 이 기사가 한번 고집 부려가지고 지멋대로 할 때는요 또 아무도 못 말려요. 사는 경금이 장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사도요 금방 이 말해 놓고 또 존말로 잘 바꾸기도 해요. 팔자에 비견겁재를 까는 것도 어느 정도 아픔이지만 내 태어난 날에요 인수를 깔았다는 것도 되게 슬픈 일이에요. 원래 안방에는 처나 혹은 남편이 앉아 있는 게 제일 매끄러운데 내 안방에 엄마가 들어와 있다라는 말은 엄마는 나를 일종의 제어해 준다라는 뜻도 되죠. 생도 해주지만. 그래서 인수가 깔리면 배우자 덕을 논할 때 애로가 반드시 따르기도 해요. 기사일주는 인수가 안방에 있으니까요. 잘 먹고 잘 살락하면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가 정인이 자식을 낳으면 사가 흘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유를 그러니까 유로 사가 흘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금국이 만들어지면 안방에 남편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 덕을 논할 때 기사일주가 남편 덕이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자식이 태어나야 잘 산다라는 뜻은 있으나 임신일주처럼 좀 살아가는 모습이 예쁘지 않다라는 일주 중에 하나가 기사일주예요. 임자가 엄청난 바닷물, 깊은 바닷물 흐르는 물이듯이 개에도 큰 물이지요. 그래서 지멋대로 끝까지 간다, 고집 세다, 한번 마음 먹은 거는 밀어붙인다, 투쟁성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데 임자일주가 투쟁성을 발휘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랑 개의 일주가 밀어붙이는 모습이 좀 다른데 임자는요 한번 마음 먹으면 그래 끝까지 고 해가지고 도달을 해요. 개는 끝에 가면 흐지부지 돼요. 이 개의 일주가 자가 공망이에요. 자축. 걸록이 공망이라는 거는 걸록 원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지요. 그래서 걸록 공망은 내가 힘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렵다, 2% 부족하다 이런 뜻이 기본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개는 끝까지 밀어붙이고 가는 거는 약하다. 근데 개가 천간의 개도 마지막 글자이고 해도 지지에서는 자부터 해까지 해가 끝글자지요. 끝까지 흐지부지 하는데도요 개는 내가 끝까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가본다 이런 뜻의 개가 또 기질도 있어요. 즉 끝글자라서 갈 때까지 내가 가본다. 이 해 중에 갑 상관이 장생하거든요. 그래서 개의 일주는 변덕이 심해요. 상관이 숨어 있으니까 개의 일주가 다정다감 할 때는요 또 막 그렇지 하면서 살랑살랑도 잘해요. 상관이 포진해 있고 겁재가 깔려 있고 그래서 개의 일주는요 다른 일주들보다 훨씬 외로움, 공허함을 잘 느껴요. 무엇을 해도 끝에 가서는 다 좀 안 되고 근데 개의 일주가 남을 원망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잘 되면 나는 개니까 내가 낸덱하고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것도 개의 일주가 굉장히 잘해요. 쇠지는요 바깥으로는 번영하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힘이 약화되는 게 쇠라고 했어요. 근데 이 쇠의 모습이 양간이 쇠지를 쓰는 거하고 음간이 쇠지를 쓰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양간의 쇠지는 그 재벌 회장님이다라는 표현을 썼지에 겉으로 봐서는 힘이 있어요. 실권은 없어도. 그런데 음간의 쇠지는 말 그대로 쪼그러져 가지고 쇠물에 있는 상태가 음간의 쇠지예요. 자, 쇠를 깔고 있는 양간 일주가 갑진. 이 진은 아까 제 병진, 무진 설명할 때 진, 그 진이에요. 뻘밭이에요. 그러면 거목, 갑이 뿌리를 내릴 때 그 갑은 진술충미 다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내리는 땅 뿌리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축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갑이 축을 쓰는 모습이 예쁘지 않아요. 진 또한 똑같아요. 물 묻은 흙인데 질퍽질퍽한 뻘밭이라서 갑은 이 진토를 억지로 쓴다라는 뜻이 조금 묻어 있어요. 그래서 뻘밭의 나무라서 진 속에 자수개 학문이라는 뜻이 있어도 그 갑진은 학문을 하는 모습이요. 끝까지 가가 완성을 잘한다 이런 뜻 없어요. 진토는 수의 고장지이기도 하지만 매울 신자를 끌어묻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가 갑진일주면 정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갑진일주는요, 바람이 나면 진중에 을개무가 들어있어 가지고 겁재가 들어있어서 갑진일수는 항상 바람이 나면 처녀, 총각 이런 뜻이 없어요. 주로 임자 있는 사람, 처녀를 만나도 애인 따로 있는 사람 만나요. 갑진 글자 자체가 백호대살의 글자예요. 팔자 원국 주변 글자가 나쁘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 신자나 당류자가 오면 신진 합도하고 진유 합도하거든요. 이럴 때 이 합이 들어오면 백호살이 풀리나 그게 아니고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백호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환란사를 겪을 때가 많아요. 그게 남편에 대한 일의 조직 직장에 대한 변동사 환란사를 실제 겪고 지나가요. 그럼 내년이 갑진년이니까 백호대살의 해지요. 그럼 갑진은 원래 진술충미가 변화 변동을 의미하는데 특히 갑진, 백호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좋게 겪는 사람들은 잘 쓸 거고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은 그 변화가 크고 안 좋아요. 내년은 주의를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갑진이라는 글자가 쇠지이기는 하니까 양간의 글자이니까 겉으로 봐서는 힘은 있는데 쇠하는 거는 쇠해요. 그래서 야가 인묘 걸록공망이에요. 걸록공망이란 말은 투쟁력, 투쟁심, 경쟁심 이런 게 있어도 끝에 가보면 흐지부지 돼야 되거든요. 경쟁하다가 다 자빠지기도 하는 일주 중에 하나가 갑진이에요. 경술, 괴강일주인데 야들은요 술이라는 글자가 아까 전에 임술 얘기할 때도 곤모술수라는 얘기를 좀 썼어요. 술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 경술일주도요 약간의 사기성, 도덕성이 좀 없어요. 근데 괴강일주라 가지고 독단성, 뭐 밀어붙이는 힘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글자가 화를 끌어묻는 역할을 하지요. 경일간에 화는 관이니까 관을 관 속에 끌어묻었으니까 체면을 조금 체면 칠해하고 이런 게 없어요. 쇠지 깔은 글자 중에 하나가 을축. 을축은 동지섣달의 초목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을축일주가 잘 살락하면 쌤처럼 화가 뚜렷하게 하나 땅 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을목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을축은 겨울 화초라서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을은 세력을 쫓아가는 일주예요. 남이 이렇다 하더라 하면 조금이라도 타당성 있으면 그 말 참 세게 잘 들어요. 을목은 동지섣달 을목은 너무 추우니까 조금 외롭다 이런 뜻도 있고 선생님이 이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요. 옆에 자축 자가 붙어가지고 한밤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옆에 오가 있어가지고 오가 있어서 한밤중 그 추고 귀문도 되지요. 그래서 귀신업 이런 공부 학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을축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돈 돼요. 신미예요. 신미, 미는 5, 6월 떼약볕이에요. 가을 서리가 땡볕에 마르는 모습이에요. 원래 미는 해묘미 목국의 미지요. 목을 끌어묻는 글자라 가지고 미는 재물 창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일간에서 미는 쇠지라서 너무 약한 토라 가지고 이 미토가 신금을 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아까 쇠지라서 약해요. 그래서 나는 돈돈돈거리면서 재물을 많이 쌓고 싶지만
이 신밀주가 재물을 많이 쌓을 수는 없는 일주예요. 미중에 정화가 관이 들어 있어 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돈 벌러 나가면 꼭 애인이 만들어지는 일주예요.